당신은 이런 여성을 만나본 적이 있는가? 처음부터 이상할 정도로 빠르게 끌리고 친밀함이 너무 이르게 찾아오지만 관계가 깊어질수록 마치 손안의 모래처럼 서서히 흘러내려 버리는 경험. 칼 융은 말했다. 관계에서 가장 위험한 것은 갈등이 아니라 그림자에 끌려 들어가는 것이라고. 치유되지 않은 무의식, 상대의 그림자이자 동시에 우리 자신의 그림자 말이다. 이 이야기는 비난이나 낙인을 위한 것이 아니다. 오히려 반복되는 심리적 패턴을 비추는 하나의 거울이다. 감정의 굴곡이 많았던 과거를 가진 사람들, 그로 인해 안정적인 유대가 어려워지는 그 심리적 메커니즘을 들여다보기 위한 시선이다. 가장 쉽게 오해를 불러일으키는 신호 중 하나는 너무 이르게 찾아오는 친밀함이다. 첫 만남 혹은 몇 번의 만남으로도 그녀는 아주 개인적인 이야기들을 꺼낸다. 과거의 연애, 깊은 상처, 심지어 성적인 경험까지도 마치 오래된 연인에게나 털어놓을 법한 이야기처럼. 융의 관점에서 보면 이것은 반드시 내면의 자유를 의미하지 않는다. 오히려 내면의 공허를 덮기 위해 만들어진 페르소나일 수 있다. 짧고 얕은 관계에 익숙해진 사람은 알게됨과 연결됨 사이의 심리적 경계가 무너진다. 이때의 개방성은 신뢰의 결과가 아니라 하나의 방어 기제다. 먼저 다 털어놓음으로써 나중에 버려질지도 모른다는 두려움을 미리 피하려는 무의식적인 선택. 치료 현장에서 종종 전해지는 한 이야기가 있다. 중년의 한 남자가 지인의 소개로 한 여성을 만난다. 두 번의 만남이 지나기도 전에 그녀는 자신의 연애사, 상처, 아주 사적인 경험들까지 상세히 이야기한다. 그는 느낀다. 나는 특별한 사람이다. 그녀에게 선택받았다. 그러나 몇 달 후 그가 미래와 안정, 관계의 방향을 이야기하려 할 때 그녀는 서서히 거리를 두기 시작한다. 그가 보지 못했던 사실은 이것이다. 초기의 친밀함은 깊이에 머무를 수 있는 능력을 의미하지 않는다는 것. 표면적으로는 매우 개방적인데 정작 감정의 핵심에 다가가면 묘한 거리감이 느껴진다. 대화가 두려움, 책임, 아직 치유되지 않은 상처로 향하면 그녀는 화제를 바꾸거나 농담으로 넘기거나 이미 준비된 듯한 말로 대답한다. 융은 이것을 감정으로부터의 분리라고 불렀다. 자아가 충분히 단단하지 않을 때 사람은 자신의 그림자와 마주하지 못한다. 그래서 곁에 있는 사람은 항상 함께 있는 듯 느끼지만 정작 중요한 순간에는 그녀가 거기에 없다는 공허함을 경험한다. 또 하나 혼란을 주는 신호는 지속적인 관심에 대한 갈망이다. 그녀는 여전히 옛 연인과 친밀하게 연락을 하거나 그냥 친구라 부르는 모호한 관계들을 여러 개 유지한다. 융의 시선에서 이것은 단순한 가벼움이나 변덕이 아니다. 균열된 자존감을 임시로 메우려는 시도다. 자아가 충분히 형성되지 않았을 때 사람은 외부의 반응을 통해서만 자신의 가치를 느낀다. 관심은 내면의 공허를 잠시 잊게 해주는 하나의 진통제일 뿐이다. 문제는 이 친밀함이 관계를 조절하는 도구로 변할 때 시작된다. 어느 날은 극도로 다정해 당신을 세상의 중심처럼 느끼게 하다가도 당신이 어떤 기대를 충족시키지 못하는 순간 차가움이 찾아온다. 융은 이것을 무의식적 권력의 한 형태로 보았다. 감정을 주고 거두는 방식으로 상대를 통제하려는 시도. 사실 그것은 타인을 지배하려는 의도가 아니라 자기 내면을 다스릴 수 없는 상태에서 나오는 무의식적인 몸부림이다. 더 깊은 층위에서 보면 이러한 심리적 패턴은 단순한 감정 회피나 관심 욕구에 그치지 않는다. 그것은 점점 더 미묘하게 상대의 심리에 영향을 미치는 방식으로 드러난다. 칼 융은 이렇게 말했다. 한 사람이 자신의 그림자와 정면으로 마주하고 화해하지 못할 때 그 그림자는 무의식적으로 타인에게 전가된다고. 연애 관계 속에서는 이것이 종종 감정의 밀고 당기기로 변한다. 그 안에 들어가 있는 사람에게는 그 사실조차 잘 보이지 않는다. 어떤 여성들은 남성의 자아에 놀라울 만큼 민감하다. 언제 칭찬해야 하는지, 언제 약해 보여 보호 본능을 자극해야 하는지, 그리고 언제 차갑게 물러서 결핍을 느끼게 해야 하는지를 안다.
처음에는 남자는 자신이 특별한 존재가 된 것처럼 느낀다. 나만이 그녀를 이해한다는 감각. 그러나 그 감각과 동시에 설명하기 힘든 불안이 따라온다. 더 노력해야 할 것 같고, 더 증명해야 할 것 같고, 언제든 대체될 수 있을 것 같은 느낌. 융은 이것을 그림자의 투사라고 불렀다. 남자는 구원자의 역할로 끌려 들어가고 여자는 자기 치유의 책임을 무의식적으로 회피한다. 이런 장면은 현실에서 흔하다. 젊고 성공한 한 남자는 자신이 충분히 성숙하다고 믿으며 복잡한 여성을 사랑할 수 있다고 생각한다. 그는 그녀가 전 연인과 계속 연락을 주고받는 것도 받아들인다. 그녀는 말한다. 난 그냥 관심이 조금 필요할 뿐이야. 그가 불편함을 표현하면 그녀는 곧바로 되묻는다. 왜 그렇게 통제하려 해? 내 자유를 이해하지 못하는 거야. 시간이 흐를수록 그는 자신의 진짜 감정을 말하지 않게 된다. 약해 보일까봐, 이기적으로 보일까봐. 그 사이 감정의 온도 조절은 점점 그녀의 손에 들어간다. 언제 가까워질지, 언제 멀어질지는 항상 그녀가 결정한다. 과거를 대하는 태도 역시 매우 중요한 지점이다. 어떤 사람들은 과거의 상처를 성찰과 통합의 대상으로 바라보지 않는다. 대신 그것을 자랑이나 자유로운 삶이라는 말로 포장한다. 융은 말한다. 심리적 성숙은 경험의 양이 아니라 그 경험에서 의미를 추출하는 능력에 달려 있다고. 과거가 현재를 정당화하는 도구로만 사용될 때 그것은 무의식의 짐이 되어 다른 모습으로 반복된다. 그래서 그들의 연애사는 마치 컨베이어 벨트처럼 보인다. 관계는 빠르게 시작되고 감정은 강렬하게 타오르지만 새로움이 사라지면 또다시 빠르게 끝난다. 그들은 초반 단계에 중독된다. 페르소나가 가장 빛나는 순간, 모든 것이 이상화된 이미지로 존재하는 시간. 하지만 관계가 인내, 대화, 책임을 요구하는 순간 그들은 한 발 물러선다. 융의 관점에서 이것은 개인화 과정이 완성되지 않았다는 신호다. 자기 자신, 가장 깊은 곳으로 내려가는 일을 아직 회피하고 있다는 뜻이다. 여기서 중요한 점은 이것이다. 이러한 패턴이 그 사람을 나쁜 사람으로 만들지는 않는다. 그저 아직 의식화되지 않은 심리적 순환 속에 머물러 있을 뿐이다. 문제는 당신이 그 관계에 들어가면서 내가 바꿔줄 수 있을 거야, 내가 구원해줄 수 있을 거야 라고 믿는 순간 당신 역시 그 순환 속으로 빨려 들어갈 가능성이 크다는 점이다. 이 이야기의 결론은 두려움이나 회피가 아니다. 중요한 것은 말과 감정, 행동 사이의 일관성을 관찰하는 눈이다. 칼 융의 시선에서 지속 가능한 관계란 두 사람이 모두 자기 자신의 그림자를 마주할 준비가 되어 있고 자기 상처에 대한 책임을 지며 상대를 내면의 공허를 채우는 도구로 사용하지 않을 때 비로소 가능해진다. 이것을 이해하게 되면 당신은 더 적합한 사람을 선택할 수 있을 뿐만 아니라 자신의 인생에서 같은 이야기, 같은 결말을 반복하지 않게 된다. 칼 융의 렌즈로 더 깊이 들여다보면 이런 관계들 속에서 작동하는 것은 개인의 행동 그 자체가 아니라 두 개의 무의식 세계가 서로 충돌하는 과정이다. 융은 말한다. 인간은 종종 눈앞에 있는 실제 사람을 사랑하는 것이 아니라 무의식이 만들어낸 이미지를 사랑한다고. 의식화되지 않은 상처를 많이 지닌 여성은 그녀의 삶에 들어오는 남성에게 그의 미해결 욕구를 강렬하게 비추는 하나의 거울이 되기 쉽다. 많은 남성들이 끌리는 이유는 안정감 때문이 아니라 필요로 된다는 감각 때문이다. 겉으로는 독립적이지만 내면은 취약한 여성을 마주할 때 그들은 쉽게 구원자의 역할로 들어간다. 융은 이것을 아니마의 투사라고 불렀다. 남성 내면의 여성성이 외부의 한 여성에게 투사되는 현상이다. 아니마가 아직 성숙하지 않았을 때 남성은 감정적 혼란에 더 쉽게 매혹된다. 그 혼란은 그에게 생생함과 강렬함을 주기 때문이다. 균형 잡힌 건강한 관계의 잔잔함과는 전혀 다른 감각이다. 연실에서 많은 관계가 이렇게 시작된다. 우린 정말 깊이 연결돼 있어. 하지만 만난 지는 아직 얼마 되지 않았다. 이 깊이감은 때로 두 개의 무의식적 상처가 서로를 알아본 결과일 뿐이다. 버림받는 것을 두려워하는 사람과 구속되는 것을 두려워하는 사람이 만나 하나의 극적인 심리적 춤을 만들어낸다. 초반에는 그 긴장이 열정으로 오해된다. 하지만 시간이 흐를수록 그것은 피로와 상처의 근원이 된다.
어떤 경우에는 여성이 끊임없이 감정적 위기를 만들어낸다. 이유 없는 분노, 갑작스러운 잠수, 그리고 다시 돌아와 보이는 과도한 다정함. 그때마다 남성은 자신을 조정한다. 그녀의 기분을 읽는 법을 배우고 갈등을 피하기 위해 항상 한 발 앞서 조심한다. 융은 이것을 자아가 충분히 강하지 못하다는 신호로 보았다. 존재감을 느끼기 위해 드라마가 필요한 상태다. 파도가 없으면 공허하고 파도가 있을 때만 비로소 살아있다고 느낀다. 치료 장면에서 자주 등장하는 이야기가 있다. 한 남자는 오랜 시간이 흐른 뒤에야 깨닫는다. 자신이 중독된 것은 그 여자가 아니라 내일의 그녀를 예측할 수 없다는 긴장감이었다는 것을. 불확실성은 그를 항상 경계 상태에 두었고 바로 그 상태가 깊은 사랑이라는 착각을 만들어냈다. 융은 이것을 감정의 강도와 심리적 깊이를 혼동하는 현상이라고 불렀다. 더 위험한 것은 이런 패턴들이 현대 심리학의 언어로 포장될 때다. 치유, 자기 수용, 감정에 솔직하기. 이 개념들이 개인적 책임과 함께 가지 않을 때 그것들은 성장을 회피하는 도구가 된다. 누군가는 자신의 상처에 대해 끊임없이 말할 수 있다. 하지만 정작 타인을 상처 입히는 방식은 전혀 바꾸지 않는다. 융에게 있어 변화를 동반하지 않는 인식은 표면적인 지식에 불과하다. 이 지점에서 관찰해야 할 것은 그녀의 과거가 많고 적음이 아니다. 중요한 것은 지금 이 순간 그녀가 자기 자신과 어떻게 마주하고 있는가다. 한 사람이 같은 관계 시나리오를 계속 반복한다면 그것은 운면이 아니라 아직 비춰지지 않은 무의식 때문이다. 그리고 당신이 그 관계 안에 있다면 중요한 질문은 어떻게 그녀를 붙잡을까가 아니다. 내 안에 어떤 무의식적 역할이 지금 활성화되고 있는가? 그 질문에 답하기 시작할 때 비로소 같은 이야기, 같은 결말에서 벗어날 수 있다. 심리적으로 불안정한 구조를 가진 관계 속에 오래 머물게 되면 무너지는 것은 한순간의 붕괴가 아니라 자기 정체성의 서서한 침식이다. 칼 융은 말한다. 무의식적 집착이 가져오는 가장 큰 위험 중 하나는 사람이 자신의 내면의 중심을 잃어버리면서도 그 사실을 자각하지 못한다는 점이라고. 그 순간부터 사람은 더 이상 자신의 핵심 가치에 따라 행동하지 않는다. 타인의 감정에 대한 반응으로 하루하루를 살아간다. 처음에는 이런 조정이 그다지 위험해 보이지 않는다. 갈등을 피하기 위해 말을 조금 줄이고 관계를 유지하기 위해 자신의 욕구를 잠시 접고 그녀가 편안해 보이는 순간을 기다리며 가까워질 타이밍을 계산한다. 하지만 시간이 흐르면서 당신은 점점 헷갈리기 시작한다. 이것이 정말 나의 욕망인지 아니면 관계에 맞춰 형성된 또 하나의 나인지. 융은 이를 페르소나의 비대화라고 불렀다. 사회적 가면은 점점 커지고 진짜 자아는 그림자 속으로 밀려난다. 명확한 신호 중 하나는 큰 싸움이 없어도 찾아오는 정신적 탈진이다. 관계는 조용하다. 하지만 당신은 항상 긴장된 상태에 있다. 그녀의 말투, 메시지의 길이, 눈빛의 미묘한 변화까지 세심하게 감지한다. 당신은 알고 있기 때문이다. 아주 작은 어긋남 하나가 차가움이나 감정적 철수로 이어질 수 있다는 것을. 이때 당신의 무의식은 이미 경계 상태로 훈련되어 있다. 그리고 그 지속적인 경계가 안전감을 완전히 앗아간다. 많은 경우 남성은 결국 자기 자신을 의심하기 시작한다. 내가 너무 예민한가? 내가 너무 많은 걸 요구하는 건가? 내가 아직 충분하지 않은 건가? 융은 이것을 그림자가 자신에게로 돌아오는 현상으로 보았다. 관계 구조의 불안정을 직면하는 대신 사람은 스스로를 공격한다. 그 편이 훨씬 덜 고통스럽기 때문이다. 전형적인 사례가 있다. 직장에서는 결단력 있고 단호하던 한 남자가 연애에서는 점점 우유부단해진다. 상대가 불편해할까봐 중요한 결정을 미루고 경계나 미래를 이야기하려 하면 그녀는 감정적으로 물러선다. 협박도 고성도 없다. 오직 침묵만이 남는다. 그리고 바로 그 침묵이 가장 강력한 권력의 도구가 된다. 그는 잠시의 평온을 위해 자신의 욕구를 하나씩 내려놓는다. 융에 따르면 경계를 세우지 않는 순간 사람은 무의식적으로 타인이 자신의 가치를 정의하도록 허락한다. 이런 관계에서의 친밀함은 두 사람이 각자의 중심을 지킨 채 나란히 서는 데서 오지 않는다.
한 사람이 상대의 감정 세계에 맞추기 위해 자기 자신을 줄이는 것에서 생겨난다. 이 불균형은 이성으로는 잘 인식되지 않지만 몸과 마음은 정확히 한다. 지속적인 피로, 공허함, 그리고 더 이상 내가 아닌 것 같은 느낌. 주목해야 할 점은 이것이다. 붙잡으려 할수록 자아는 더 빠르게 마모된다. 융은 말한다. 자신의 진정한 일부를 지나치게 희생해야만 유지되는 관계는 언젠가 반드시 심리적 위기를 촉발한다고. 그 이유는 당신이 약해서가 아니다. 무의식이 버려진 자신을 되찾으려 저항하고 있기 때문이다. 가장 깊은 층위로 보면 이것은 더 이상 그 여성에 대한 이야기가 아니다. 이것은 당신이 자신의 내면의 중심을 인식하고 지킬 수 있는가에 대한 이야기다. 그 중심을 잃는 순간 당신은 관계 속에서 길을 잃는 뿐만 아니라 자기 삶 전체에서 방향을 잃게 된다. 그리고 바로 그 지점에서 이 모든 이야기는 비로소 당신 자신의 것이 된다. 이 모든 패턴의 끝에서 칼 융이 가장 중요하게 보았던 것은 누가 옳고 그른가가 아니라 관계에 들어설 때 각 개인이 얼마나 의식적인가였다. 융은 이렇게 말했다. 무의식을 의식화하지 않는 한 그것은 당신의 삶을 지배할 것이고 당신은 그것을 운명이라 부를 것이다. 강렬하지만 불안정한 관계들은 사실상 무의식이 자유롭게 움직이는 공간이다. 새로운 감정이라는 외피를 두른 채 오래된 심리적 각본이 그대로 반복된다. 많은 사람들은 관계가 끝난 뒤에야 비로소 깨어난다. 충분한 거리가 생기고 나서야 그들은 깨닫는다. 아픈 이유가 단지 누군가를 잃어서가 아니라 그 관계 속에서 자기 자신을 잃어버렸기 때문이라는 것을. 융은 이 고통을 영혼의 초대장으로 보았다. 같은 소용돌이를 다른 얼굴로 다시 반복할 것인가? 아니면 멈춰서서 왜 처음부터 그 소용돌이에 끌려 들어갔는지를 이해할 것인가? 더 깊은 층위에서 보면 아직 통합되지 않은 상처를 지닌 여성들이 당신의 삶에 등장하는 것은 우연이 아니다. 그들은 종종 당신 무의식 속 아직 성숙하지 않은 부분을 정확히 건드린다. 인정받고 싶은 욕구, 버림받을지 모른다는 두려움, 누군가에게 유일한 존재가 되고 싶다는 갈망. 두 개의 무의식이 만날 때 끌리는 매우 강렬해질 수 있다. 그러나 의식이 방향을 잡아주지 않으면 그 관계는 서로를 치유하기보다 서로를 상처 입히는 장소가 된다. 한 남성은 수년간의 치료 끝에 이렇게 고백했다. 자신에게 좋은 관계가 부족했던 것이 아니라 드라마가 없는 관계에 머무를 수 있는 능력이 부족했다는 사실을 깨달았다고. 평온함은 그에게 공허함으로 느껴졌다. 왜냐하면 그의 무의식은 긴장 속에서 사랑하는데 이미 익숙해져 있었기 때문이다. 그제서야 그는 알게 되었다. 자신이 열정이라 부르던 것이 실은 오래된 상처가 다시 활성화된 상태였다는 것을. 융은 말한다. 성숙한 관계는 당신이 끊임없이 증명하게 만들지 않는다. 강렬한 감정을 붙잡기 위해 내면의 평화를 희생하도록 요구하지도 않는다. 그 관계는 당신의 개성을 지우지 않는다. 오히려 당신을 더 온전하게 만든다. 하지만 그런 관계로 나아가기 위해서는 한 가지를 포기해야 한다. 한때 당신을 아주 살아있는 것처럼 느끼게 해주었던 익숙한 패턴들이다. 이 이야기의 마지막 교훈은 과거가 복잡한 여성을 경계하라는 것이 아니다. 중요한 것은 양쪽 모두의 의식 수준을 분별하는 능력이다. 격동의 과거보다 더 위험한 것은 그 과거를 돌아보려 하지 않고 책임지려 하지 않는 태도다. 그리고 강렬한 끌림은 사랑의 척도가 아니다. 그 끌림이 당신의 내면 중심을 조금씩 무너뜨리고 있다면 말이다. 이 사실을 진정으로 이해하게 되면 당신은 더 이상 순간적인 감정이나 모호한 약속에 끌려다니지 않는다. 당신은 관계를 선택할 때 일관성, 깊이, 그리고 함께 성장할 수 있는 가능성을 본다. 그 순간 당신은 단지 올바른 사람을 선택하는 것이 아니라 관계 속에서 자기 자신을 위한 올바른 자리를 선택하게 된다. 구원자가 아닌, 쫓는 사람이 아닌, 사랑하되 자신을 잃지 않는 하나의 온전한 개인으로서. 그리고 그것이야말로 칼 융이 말한 진정한 만남의 시작이다.